An녕하세요, Julie Zhang이라고 합니다. Bonsoir, je m'appelle Julie Chang. Je suis désolée, je ne parle pas français très bien. Je vais parler en coréen. Mais je vais étudier. 오늘은 저는 자신에게 친절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얻었던 3가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처럼 한국에서 나서 저는 캐나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계신 분들과 어떤 관련 있는 경험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시대와 또 지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3가지 경험을 나누고자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경험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그 자각입니다. 누구나 본인의 라이프 맵을 그려보면은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이렇게 전환점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제 첫 번째로 큰 전환점은 캐나다로의 이민이었습니다. 저는 16살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했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민했기 때문에 한국어는 잘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네. 또 당시는 이제 80년대라서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은 많이 작은 식료품을 운영하시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새벽 5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1년에 하루를 쉬면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저 남동생은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면 또 이제 주말에 부모님이 잠시 쉴 수 있도록 가게에서 도와드리고 이런 사이클을 이제 대학에 갈 때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청소년기에 이민 온 아이들이나 또 이민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쉽게 마음의 병을 얻었는데 저도 이제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 이러다가 정말 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 발로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지금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치료법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써서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너한테 읽어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거창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 그 다음에 내 상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울증에서 저절로 치유가 됐고 또 이제 이민 생활을 행복한 이민 생활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안 들리면 공부했고 누가 무시하면 노력했고 그러면서 저를 향상시킬 기회라고 즐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이제 한 30년이 흘러서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심리학자가 있어요. 우리 심리학 교수 친구가 주변 분들에게 늘 말해줍니다. 힘든 때는 본인을 이렇게 두 팔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라고요. 특별히 여성들은 너무 많은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또 자녀가 있으면 특별히 자녀의 모든 행보에서 끝없이 본인을 채찍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더 큰 미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온 자신을 돌아보고 참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본인을 먼저 케어해 줄 때 남을 케어할 수 있었다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경험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항상 이민자이고 소수민족이고 여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리한 그룹에 속합니다. 소수민족과 이민자는 메인스트림 주류와의 괴리에서 투쟁을 해야 하고 여성은 글라스 실링, 유리천장이라는 한계와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언제나 약자일까요? 상처 입은 치료자, wounded healer 라는 컨셉을 심리학자 칼 융이 처음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심리 분석자 중에는 본인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나이 때 한국은 어린 나이인 제가 보더라도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주는 나라였고, 학교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많이 차별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 불공정한 일을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억울한 일을 일어나지 않게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민을 왔죠. 한국에서는 불평등, 불공정을 옆에서 보았는데 이민을 오고 나니 저나 제 가족이나 제가 속한 한인 커뮤니티가 전부 다 비주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제가 러스쿨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창피했어요. 일반적인 잣대로 보자면 저는 성적만 우수했지 변호사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 이민자 가족 출신에 영어가 제2 언어인 평범한 부부였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러스쿨에 가게 되면 그때 내 꿈을 나누리라 속으로 다짐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그렇게 일반 잣대에 모자란 제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 고객도 많고 그래서 감정 노동이 심합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도 많고요. 마약이나 술 중독률도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타가 인정하는 행복한 변호사입니다. 러펌에서는 항상 일하는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던 러펌에서 미국 전국에 사무실이 여러 개 있고 몇백 명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록한 시간이 제일 높았어요.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할 때도 많았고요. 근데 그렇게 길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약자의 상처가 있는 제가 상처받은 제 고객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달복달하는 고객이 귀찮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었던 거죠. 결국 저의 약함은 제가 행복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행복의 비결은 연대와 봉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성취했을 때 물론 기뻤습니다. 러스쿨 갔을 때도 기뻤고 러펌에서 파트너들이 칭찬해 줄 때도 기뻤고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 마음과 힘을 합해 봉사했을 때 제 삶이 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협력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비결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결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팀워크보다 경쟁을 먼저 배웠고 또 러펌에서는 모든 소속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몇 안 되는 자리를 두고 7, 8년을 거쳐서 경쟁 구도를 뚫어야 파트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 견제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성숙한 분들이 제 곁에서 인간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 또 돕는 사람에게 도움이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봉사도 제 목표와 성공에 급급했던 제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대학을 갈 시절에 캐나다에서는 몇 한인단체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지원할 때 썼던 에세이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별 생각 없이 이런저런 장학금들을 신청했고 또 받았습니다. 한 단체에서는 장학의 밤을 만들어서 이런 밤을 만들어서 장학생들을 불러서 시상하고 또 후원금 모금 후에 작품 경매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장학금이 1,500불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작품 경매에서 2,500불짜리 그림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왜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하신다고 화를 냈어요.
더니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고 뒷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한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의 심사위원을 맡게 됐어요. 그때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제가 대학교에 갈 때 썼던 영혼 없는 에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심사위원평을 할 때 창피하지만 철없던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 어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란다고요. 그 이후로는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1,000 스퀘어핏,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규모의 한인동포회관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일, 보다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투표권을 얻고 발언권을 얻도록 시민 참여를 북돋는 일, 기금을 모아서 작은 봉사단체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 등을 해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거쳐서 어렵게 연대를 배우고 또 봉사를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분들은 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지인들이 되었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실 별거 아니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에게는 매우 개인적이고 중요한 경험을 셋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제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에게 권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친절하라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상처가 극복이 되고 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한 번씩 자기를 안아주고 너 오늘도 참 잘했어 라고 다독권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